자,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의 김 실장입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소렌토 차량을 맨 처음 받았을 때 제가 고객한테 초기 세팅값을 설명드리듯이 소렌토 차량의 초기 설정을 진행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우리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셋업 버튼을 한번 눌러가지고 기기 연결을 눌러서 기기 연결도 누른 다음에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신규 추가를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제 핸드폰을 눌러서 블루투스 기능을 딱 키시고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소렌토라고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량과 내 핸드폰에 블루투스를 연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루투스 연결하시는 건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완료하고 나면 핸드폰에 뭐 메시지를 동기화할까요? 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뜨는데 웬만하면 다 동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기아 커넥트라는 기능을 이제 또 연결을 해주시면 좋으신데, 기아 커넥트라는 어플을 핸드폰에서 다운을 받은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일반적인 거. 그다음 맨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렌트 차량인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차량을 소렌토 계약을 하신 게 렌트 차량이라면 맨 밑에 걸로 진행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거는 다 맨 위에 거를 눌러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세 가지가 떴는데 여러분들의 맞는 거에 따라서 클릭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QR 코드를 이제 스캔을 하라고 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QR 코드를 세팅하는 값은 자, 셋업을 누르고 기아 커넥트를 누른 다음에 모뎀 정보에 들어가서 여기 요 QR 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면 바로 차량과 핸드폰에 기아 커넥트가 연결이 되면서 추운 날에는 차량을 미리 따뜻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운 날에는 차량을 미리 시원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그 기아 커넥트라는 어플이 될 건데요. 10분 동안 차량의 시동을 켜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거나 혹은 가족들이랑 같이 외식을 하러 나갔다가 차량이 이제 바깥에다 주차를 해놨다, 그 어플로 미리 딱 시동을 켜놓고 딱 들어오면 어머 너무 시원해, 오 너무 따뜻해, 막 이런 식으로 칭찬을 좀 받을 수가 있는 센스 있는 어플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세팅하는 건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고, 자, 차량을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기능들을 세팅할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운전자 보조, 기본적으로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런 운전자 보조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주행 편의 관련해서 한번 세팅을 해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이 기능들 모두 다 좋은 기능들 같은 것들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설정할 게 있거나 추가적으로 뺄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씩 눌러보면서 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막 말을 할 거 없이 버튼을 누르면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행 편의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주행 기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라는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고속도로 설정 속도에 맞춰서 차간 거리에 맞춰 차로를 유지하고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실행을 당연히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카메라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 카메라 속도에 맞춰서 다시 줄였다가 다시 갔다가 이런 기능을 설정하는 게 바로 이 기능이 되겠고, 자, 경고 시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긴급한 거기 때문에 느리게라고 설정하는 것보단 보통으로 설정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 그 다음에 경고 음량 및 진동을 안내해 드리는 건데, 진동은 이 핸들 진동이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고 음량을 뭐 높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3으로 놓게 되면 좀 소리가 너무 크다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이 정도로 설정하시는 게 좀 추천드린다 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주행 안전 우선, 주차 안전 우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블루투스로 음악을 딱 틀어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쫙 가고 있는데 여기서 경고를 해야 될 것 같다 싶으면 음악의 소리를 굉장히 줄이고 경고를 먼저 우선시한다 라는 거예요. 그게 주행 안전 우선 기능인 건데, 저는 이걸 쓰다 보니까 음악이 끊기는 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행 안전 우선은 끄고, 그 대신 주차를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민감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주차 안전 우선은 설정을 해 놓습니다. 제 기준인 거니까 여러분들에 맞춰서 실행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운전자 주의 경고,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들 다 실행을 시켜 놓는 편인데, 자, 전방 출발 알림 기능.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안 되지만 가끔씩 핸드폰을 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앞에 차가
차가 출발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차가 알아서 앞에 차가 출발했으니까 너 빨리 출발해 라고 알림을 알려주는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이 되겠고, 자 부주의 안전 경고, 깜빡이를 켜지 않고 막 차선을 넘는다, 졸리다 보면 이제 막 삐삐삐삐 하면서 이제 차선 막 넘어가거나 주행을 좀 너무 오래 했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차가 알아서 운전자님 좀 쉬셔서 쉬고 가셔야겠습니다 라는 안내 멘트 같은 것들을 날려준다. 그래서 웬만하면 실행을 해놓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전방 안전 들어가 보면 충돌 방지 보조가 있고 충돌 경고가 있고 아예 끄는 기능이 있는데,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행을 하다가 앞에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급정거를 했는데 내가 운전자에게 경고만 해줄까 아니면 내가 그냥 브레이크를 밟을까, 이거를 선택하는 기능인 건데요. 앞에 차가 갑자기 멈췄는데 근데 이렇게 끄기를 눌러놓으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고를 눌러주면 야야야 차 박을 것 같아, 빨리 멈춰 하고 경고만 해주는 거. 충돌 방지 보조를 누르면 야야 안 될 것 같아 나 브레이크 밟는다 하고 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거. 그게 바로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인 건데 웬만하면 보조 기능까지 설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나머지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이런 설정들이 있을 건데 웬만하면 모두 다 보조로 설정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네, 차로 안전. 자, 차로가 이탈이 될 것 같으면 내가 경고만 알려줄까 아니면 내가 핸들을 좀 움직일까, 당연히 보조로 설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후측방 안전. 사각지대에 차가 있는 걸 모르고 우리가 차선을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핸들을 좀 틀어주는 것들이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되겠고, 후측방 모니터를 켜주는 거. 우리 클러스터에 이렇게 계기판이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물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기능입니다. 이 후측방 모니터 굉장히 신식 기능인 건데, 신식이라고 하면 벌써 한 2, 3년 정도 되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기능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쓰다 보니까 또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기능을 한번 써보시고 뭐야 불편한데? 그러면 꺼주시면 되겠죠. 한번 세팅하고 나면 다시 변경 못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안전하차 보조. 하차 중에 후측방 충돌 차량의 위험이 있을 때 안전하게 하차를 보조한다. 어떤 얘기냐면 내가 이제 차에 딱 내리려고 하는데 저기 보니까 자전거가 오거나 차가 온다, 바로 옆에. 그러면 차 문을 안 열리게 해줘요. 그게 안전하차 보조 기능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설정을 시켜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주차 안전. 자,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자동으로 켜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후진으로 딱 놓으면 바로 지금 서라운드 모니터가 딱 나오면서 차량을 위에서 쳐다보듯이 이렇게 딱 설정이 되어 있는 카메라를 기본적으로 켜놓는 게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자동 켜짐. 그 다음에 주차 거리 경고도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게 좋겠죠. 우리가 주차 한번 잘못하면 돈 몇십만 원 깨지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첨단 기능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켜주시는 게 좋겠고, 자 후진 중에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자기가 알아서 밟는 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까지도 주차가 좀 많이 부족한가 봐요.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굉장히 많이 밟습니다, 주차를 하다가. 근데 차가 알아서 밟더라도 조금 깜짝 놀라긴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기능 켜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켜놓는 걸로 하고, 자 후방 교차 안전. 후진 중에 후방에 교차 충돌 차량이 나올 것 같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못 가게 해줘요. 자,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조건 실행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자 보조 기능은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이미지와 함께 표시를 해준다. 자, 이거 어떤 거냐면 그냥 폼이에요. 자, 한번 보면 자 이렇게 기본 화면에서 자 이렇게 스마트로 놓으면 스마트로 바뀌었다 알려주고, 스포츠로 바꿨다 그러면 스포츠로 바뀌고, 에코로 놓으면 에코로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이게 뭔가 액션이 좀 더 이쁘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쁘진 않아서 설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자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까지만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저는 이 기능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차,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경차라고 돼가지고 관성주행을 안내해 주는 거. 관성주행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탄력을 받아서 그대로 쭉 갈 수 있으니까 악셀 굳이 밟지 마 라고 하는 그런 알림을 알려준다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거 사운드 키면 내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기능. 그 다음에 안내 시점, 빠르게, 보통. 기본적으로 연비주행으로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보통 빠르게로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으로 놓으시면 되겠고,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 탑승자 및 보행자가 대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EV 주행을 확대한다. 저는 EV 모드로 확대해 놓는 게 연비 절약에 있어서는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 기능을 실행시키는 게 좋다고 봅니다, 연비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자, 그 다음에 HUD. 지금 이 차량이
전면 유리 쪽을 보면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기능이 지금 기본적으로 항상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HUD를 사용하는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자, 유리 쪽에 차량의 지금 상태와 키로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이 기능은 꺼지는 거고, 자, 이거를 사용을 눌러 놓고 영상을 조정을 해서 자, 이 위치를 이렇게 왔다 갔다 좌우 위아래 그다음에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눈 상태에 따라서 요걸 잘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시 정보, 자, 웬만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표시를 해놓고 미디어나 라디오는 뭐 설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러스터 밝기, 웬만하면 다 기본적인 것들은 다 크게 뭐 변경하지 않아도 잘 진행이 되는 거고요. 클러스터 위치 조명도 이것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블루라이트 원하시는 분들 블루라이트 설정하시면 되겠고, 카메라 설정도 기본적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웬만하면 따로 건들 거는 없겠습니다. 자, 아무튼 공조장치 외부 공기 차단은 기본적으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동 환기도 설정되어 있고, 디포그도 설정되어 있고, 열성 통풍 편의,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여러분들의 온도를 굉장히 낮춰놨다, 에어컨의 온도를 낮춰놨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통풍을 켜놓는 거, 온도를 굉장히 높여놨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열선을 켜놓는 거.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난 굳이 필요 없는데, 나는 이렇게 따뜻하게 해놓지만 난 그래도 계속 통풍을 틀어놓고 싶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기능을 사용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를 보면 시트 위치 변경 알림, 이렇게 시트를 조정했을 경우에는 알아서 이렇게 지금 자,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자, 위로 움직였다 아래로 내렸다, 요거를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기능인데, 자, 이건 뭐 해놓으면 멋있을 것 같으니까 쓰고, 그냥 폼이에요. 아까 위에서 말씀했었던 그 열선 통풍 편의가 요거고, 승하차 편의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차량을 이제 내렸을 때 운전석 시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뒤로 좀 밀립니다. 내려가기 편하게, 어디 부딪히지 말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뚱뚱하니까 길게 빼면 좀 더 여유롭게 빼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설정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내 무드 조명이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상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오토브라더스니까 이렇게 파란 색깔로 넣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 주행 시에는 밝기를 좀 낮추고 과속 안내도 연동이 된다. 자, 내비게이션에서 과속 안내가 제공될 경우는 실내 무드 조명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이걸 알려준다. 오, 알려주면 좋겠죠.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자, 원터치 방향 지시 등 한번 이렇게 살짝 누르면 딸깍딸깍딸깍 이렇게 3번 움직이는 거 5번 움직이고 싶냐, 7번 움직이게 하고 싶냐, 웬만하면 3번이면 되겠고요. 자, 웰컴 미러 라이트 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헤드램프 에스코트, 자, 이거는 내가 차를 내리고 문을 딱 이제 닫았을 때 차가 내 앞을 가는 방향을 이렇게 비춰준다. 어두운 곳을 가고 있을 땐 이렇게 헤드램프 에스코트를 쓰면 좋겠죠. 하이빔 보조 같은 경우에는 맞은편 차량의 눈부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이빔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 이런 것들은 다 상대방을 위한 거니까 웬만하면 설정을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어. 자, 이 도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제 세팅을 하면 좋은데, 자동 잠금은 기본적으로 RND단으로 이동을 해놨을 때 자동으로 잠궈 놓는 게 전 편했고요, 저 기준으론. 자, 그 다음에 자동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은 P단으로 놓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제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 이제 멈췄어요. 자, 멈춰갖고 자, 내리세요 라고 하면 동승자들은 제가 시동 끄는 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시동 끄기 전에 이미 차량의 문을 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단으로 딱 놓았을 때 차량의 문이 찰칵하고 열릴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동승자분들이 바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P단으로 이동할 때 자동으로 잠금을 해제시키는 걸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테일게이트,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트렁크를 잉잉 자동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끌 거냐 킬 거냐, 저는 당연히 켜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파워 테일게이트 열림 속도는 당연히 한국인들은 빠르게 해야죠. 파워 테일게이트 열림 높이는 완전 열림으로 해놓고, 혹시나 우리 아파트에 이제 뭔가 이제 높낮이가 좀 낮다, 그래서 나는 조금 낮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트렁크 쪽으로 다가가면 얘가 삐삐삐삐삐 하다가 자동으로 지가 이 하고 열어요. 근데 이게 내가 트렁크를 열라고 차의 뒤로 간 건 아닌데 얘가 이 키를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트렁크를 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끕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량의 키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차량의 시동을 끄고 키고 운전을 하고 문을 여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디지털 키라고 해서 카드 한 장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놔서 쓰는 거,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를 또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핸드폰으로 등록을 해놨다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키가 없더라도 차량을 쓰실 수가 있는 게 바로 디지털 키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디지털 키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 기능이 설정이 되면 되는 거고, 스마트폰 키를 누르면 등록을 눌러서 요 위에 우리 핸드폰 무선 충전하는 쪽에다가 핸드폰을 딱 갖다 대고 등록을 누르면 등록이 되는 겁니다. 카드 키는 요걸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를 여기다 딱 갖다 대시면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키 정보, 일렬 번호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자, 요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편의 후석 승객 알림, 뒷좌석에 탑승자가 두고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림 알려주는 거 당연히 알려주면 좋겠고, 무선 충전 시스템, 후진 시 뒷유리 와이퍼 작동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설정하면 좋겠고, 자, 서비스 시기 알림, 사람들마다 워낙 다 다릅니다. 엔진 오일을 몇 번을 갈아야 되고 언제 갈아야 되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10,000km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쓰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뭐 5,000km에 가는 사람도 있고 1,000km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취향의 차이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세팅을 할 때 항상 더 도와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내비게이션을 눌러서 내비게이션에 차량 속도가 보이게 하는 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차량 속도가 안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서 차량 속도 나오게 하고 주변 교통 정보를 나오게 해주면, 네, 여기 이렇게 속도가 뜨는데요. 여기에도 속도가 뜨고 여기도 속도가 뜨고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속도가 뜨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속도가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걸 설정해서 쓰시는 것도 참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까지 소렌토 차량을 이제 초기에 받았을 때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